복잡한 두 손 작업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신발끈 묶기나 아니면 새로 산 가구 조립하는 거요. 몇 번 보여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완벽하게 따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르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면 어떨까요? 특히 사람처럼 두 개의 정교한 손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요. 이게 오늘날 로봇공학 분야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보통 로봇공학의 어려움 점이라고 하면 더 정교한 하드웨어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진짜 병목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데이터에 있습니다. 로봇의 새로운 기술 하나를 배우려면 말 그대로 수천, 수만 번의 시연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죠. 특히 두 팔과 여러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제어해야 하는 작업은 그걸 원격 조종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이 거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덱스 미믹젠이라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단 몇 번의 인간 시험만으로 로봇에게 복잡한 양손 조작 기술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이게 왜 단순히 로봇 몇 대 훈련시키는 걸 넘어서 로봇 훈련의 민주화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로봇을 가르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요즘 AI 보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데 그냥 사람이 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알아서 배우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로봇이 학습하려면 단순히 2D 영상이 아니라 각 관절이 언제, 얼마나, 어떤 힘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 3D 공간의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원격 조정입니다. 원격 조종이요? 네, 사람이 VR 컨트롤러 같은 장비를 끼고 직접 로봇을 조종해서 특정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로봇의 디지털 꼭두각시가 되어서 하나하나 직접 움직여주는 거군요. 와, 생각만 해도 피곤해네요. 네,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논문에서도 언급하듯이 과거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들은요, 여러 명의 전문 조종자랑 로봇을 동원해서 수개월에 걸친 노력을 쏟아부어했습니다. 근데 이게 팔 하나짜리 로봇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논문에서 다루는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양팔, 양손, 그리고 10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한 손으로 조이스틱 하나 조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양손과 손가락까지 전부 다요. 논문에서 조종자 부담의 증가라고 표현하던데 이건 그냥 부담이 증가하는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리 애플 비전 프로 같은 최신 장비를 썼다고 해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해요. 휴머노이드처럼 더 복잡하고 인간을 닮은 로봇일수록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그러니까 자유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바로 그 자유도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정작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그 복잡성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 더 많은 걸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는 과정 자체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딜레마네요. 결국엔 소수의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나 연구소만 이런 로봇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정확합니다. 덱스미맥제는 바로 이 거대한 데이터 수집이라는 병목 현상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이 병목을 어떻게 뚫었을까요? 덱스미믹젠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적은 수의 인간 시연을 가지고 이걸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엄청나게 뻥튀기 하는 거더라고요. 논문에 나온 숫자를 보고 좀 놀랐는데 단 60개의 실제 인간 시연 데이터로 무려 2만 1000개의 새로운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냈다고요? 네, 엄청난 증폭률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복사해서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능하면서도 원본과는 조금씩 다른 아주 다양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체 작업 흐름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원격 조정 장치로 특정 작업을 5번에서 10번 정도만 시연합니다. 수개월이 아니라 정말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죠. 그 다음 단계가 마법이 일어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데이터 생성 단계입니다. 덱스미믹진 시스템이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시뮬레이션 안에서 이 소수의 시연 데이터를 분석해요.
그리고 물체 시작 위치를 살짝 바꾸거나 로봇팔의 접근 각도를 조금 비트는 식으로 수많은 변형을 가해서 수천 개의 새롭고 성공적인 작업 궤적을 자동으로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학습 및 적용입니다.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제어 정책이 이렇게 생성된 방대한 데이터를 먹고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이 끝나면 이 정책을 실제 로봇에 이식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이전에 팔 하나짜리 로봇을 위한 미믹젠이라는 시스템이 이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똑같은 걸 두 번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양팔을 다루는 게 왜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연구의 핵심적인 기여 지점입니다. 두 팔은 단순히 팔이 두 개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때로는 두 팔이 완전히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때로는 박수 치듯 정확히 똑같이 움직여야 하고요. 또 때로는 한 팔이 일을 마칠 때까지 다른 팔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 관계와 타이밍을 관리하는 것이 차원이 다른 복잡성을 만들어내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로봇팔 두 개를 나란히 놓는다고 양손잡이가 되는 게 아니군요. 서로 협력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거네요. 그럼 덱스믹제는 이 복잡한 협응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영리하게 해결했습니다. 시스템은 양손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의 거대한 문제로 보지 않고요. 작업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하위 작업으로 분해해서 처리합니다. 세 가지 유형이요. 네, 첫 번째는 병렬 작업입니다. 말 그대로 양팔이 서로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조립 과제에서 한 손은 네모난 블럭을, 다른 손은 동그란 블럭을 동시에 집어오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 팔이 블럭을 먼저 집었다고 해서 다른 쪽 팔이 멈출 필요가 없죠. 아, 마치 두 명의 요리사가 각자 자기 도마에서 재료를 손질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서로의 속도에 맞게 일하면 되는 거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각 팔에 대해 독립적인 액션 큐라는 걸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각 팔의 할열 목록을 따로 주는 거죠. 그래서 한쪽 팔의 작업이 끝나면 다른 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자기 목록의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뭔가요? 두 번째는 병렬 작업과 정반대인 협응 작업입니다. 양팔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함께 움직여야 하는 작업이죠. 가장 좋은 예가 무거운 상자에 뚜껑을 덮을 때 양손으로 뚜껑의 양쪽을 잡고 동시에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한쪽 손만 먼저 내려놓으면 뚜껑이 비뚤어지잖아요. 아, 이때는 두 팔이 완벽한 한 팀이 되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동기화 전략을 사용합니다. 한 팔이 목표 지점에 먼저 도착하면 다른 팔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정확히 같은 순간에 다음 동작을 수행하도록 맞추는 겁니다. 마치 뒤엔 무용수들이 똑같은 동작을 위해 서로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과 같죠? 흥미롭네요. 독립적으로 그리고 함께.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이 둘의 중간쯤 되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마지막은 순차 작업입니다. 한쪽 팔의 작업이 반드시 끝난 다음에 다른 쪽 팔이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논문에 나온 예시로는 한 손으로 그릇에 담긴 공을 다른 통에 쏟아부은 다음 비워진 그릇을 다른 손으로 집어서 지정된 위치로 옮기는 작업이 있습니다.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작업이군요. 공을 쏟아붓기도 전에 그릇을 치워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때 시스템은 순서 제약을 걸어서 두 번째 팔이 첫 번째 팔의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신호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만듭니다. 순서가 꼬이면 작업 전체가 실패하기 때문이죠. 들어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이 덱스미믹젠이라는 시스템이 로봇의 양팔에게 언제 각자 연주하고 언제 화음을 맞추고 또 언제 차례를 지켜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지시하는 거네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전에는 사람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프로그래밍해야 했던 복잡한 양손 협응 동작을 시스템이 단 몇 개의 예시만 보고 스스로 알아서 생성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이럴 땐 이렇게 협력해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스템이 주어진 시연 데이터의 맥락을 파악해서 이 부분은 병렬 작업이구나. 여기는 동기화가 필요하겠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념은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에서는 뭐든 가능하잖아요. 연구실을 벗어나서 실제 로봇에 적용했을 때도 이게 정말 통했을지 궁금한데요. 이론은 훌륭한데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지점에서 이 연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논문에 실린 표를 보면 그 결과가 얼마가 극적인지 알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방식처럼 소수의 인간 시연 데이터 60개만 사용해서 로봇을 훈련시켰을 때의 결과를 보죠. 서랍의 물건 정리하기나 여러 종류의 캔을 색깔별로 분류하기 같은 작업의 성공률은 0.7%에 불과했습니다. 0.7%요? 그건 그냥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 아닌가요? 100번 시도해서 한 번도 성공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쓸모없는 로봇인 거죠. 그런데 덱스미믹젠이 생성한 2만 1000개의 데이터로 똑같은 로봇을 훈련시키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랍 정리 작업의 성공률은 80%까지 치솟고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휴머노이드가 수행한 캔 분류 작업의 성공률은 무려 97.3%에 달했습니다. 와, 0.7%에서 80% 이상으로의 도약이라니. 이건 그냥 약간의 성능 개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수준이네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결과잖아요. 이 연구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실제 로봇 실험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만 잘 되는 기술은 반쪽짜리죠. 연구팀은 GR1이라는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 캔 분류 작업을 현실 세계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사용됩니다. 디지털 트윈이요? 말 그대로 현실의 쌍둥이를 가상 공간에 만드는 기술이죠. 네. 실제 로봇과 로봇이 작업할 주변 환경, 그러니까 테이블, 캔, 상자 같은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3D 스캔해서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 그대로 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뮬레이션 환경이 현실과 거의 흡사해져서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결과가 현실에서도 잘 통할 확률이 높아지죠. 연구팀은 이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한 뒤 실제 환경에서 인간이 단 4번 시연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단 4번이요? 60개도 아니고 정말 4번이요? 네, 단 4번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덱스미믹젠을 이용해 40개의 성공적인 시연 데이터로 중폭시켰습니다. 그리고 2가지 실험을 했죠. 하나는 원본 4개 데이터로만 로봇을 학습시킨 경우, 다른 하나는 증폭된 40개 데이터로 학습시킨 경우입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단 4개의 원본 데이터로 학습한 로봇의 실제 작업 성공률은 네. 0%였습니다. 캔을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계속 실패했죠.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네요. 그럼 덱스미믹젠이 만든 40개 데이터로 학습한 로봇은요? 성공률이 90%에 달했습니다. 90%요? 네, 10번 시도하면 9번을 성공적으로 해낸 겁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이 딱 4번 보여준 걸로는 아무것도 못하던 로봇이 그 4번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만들어낸 40개의 가상 데이터를 학습했더니 갑자기 90%의 성공률을 보이는 전문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마법 같은데요? 뭔가 다른 비결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비결이라면 덱스미믹젠이 생성한 데이터의 다양성과 질입니다. 40개의 데이터는 단순히 원본 4개를 복사한 게 아니라 캔의 초기 위치가 미세하게 다르거나 로봇의 접근 경로가 조금씩 다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학습 덕분에 로봇이 현실 세계의 미세한 변수에도 강건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거죠. 단 몇 번의 시연이 실제 환경에서 능숙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이어진 대단히 실용적인 성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사람처럼 두 손을 쓰는 복잡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시키는 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병목 지점이었습니다. 특히 양팔과 손가락을 동시에 조종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건 인간 조종자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었고요. 덱스미믹젠은 이 문제를 아주 창의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단 몇 번의 인간 시연만 있으면 시뮬레이션 안에서 수천 개의 고품질 훈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데이터 수집의 장벽을 거의 허물어버렸죠. 그 핵심 기술은 양팔의 움직임을 단순히 하나로 보지 않고 작업의 성격에 따라 병렬, 협응, 순차라는 3가지 관계로 유연하게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제 로봇 실험에서 0%의 성공률을 90%로 끌어올리는 극적인 수치로 증명되었고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생성한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강력한 사례입니다. 네, 이건 단순히 캔을 분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까 로봇 훈련의 민주화를 언급하셨는데 바로 가능성을 연 기술입니다. 더 이상 수개월에 걸쳐 수많은 인력과 비싼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거대 기업만이 아니라 소규모 연구실이나 공장에서도 전문가가 몇 번 시연하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집에서 혹은 내 작업장에서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범용 로봇의 등장을 훨씬 앞당기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미래네요. 하지만 논문 말미에 한계점도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더군요. 덱스미믹젠이 로봇팔의 전체적인 움직임, 즉 궤적은 매우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만들어냈지만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은 주로 기존 데이터를 약간 변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요. 팔의 움직임은 창조했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은 모방에 가까웠다는 거죠.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방학습의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간의 동작을 효율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넘어 로봇이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인간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손가락 움직임을 스스로 발명해내는 것이 아닐까요? 로봇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단계를 지나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만의 더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